이 이야기는 혼자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일상에 조용히 찾아온 한 마리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날, 공터 한쪽에 젖은 털을 한 개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이름 하나를 조용히 떠올리게 했습니다. 새벽 5시, 조재근 씨가 눈을 뜹니다. 올해 67,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아침 준비는 간단합니다. 찬물에 얼굴 한번 씻고 어제 남은 밥에 물 부어 끓입니다. 청소 도구들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침 일을 마치고 잠깐 쉽니다. 벤치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웁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렇게 바빴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였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배웅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상이 먼 옛날 같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재근 씨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아파트 뒤편 공터로 갑니다. 작은 벤치가 하나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조재근 씨만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바람이 시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좋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개 한 마리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 털은 갈색과 흰색이 섞여 있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를 보더니 멈춰 섭니다. 경계하는 듯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두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나이는 대략 서너 살 정도로 보입니다. 어디서 왔니? 조재근 씨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개는 고개를 살짝 기웁니다.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떼어 바닥에 놓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조재근 씨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15년 전에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강아지 때 집에 왔습니다. 여러 종류가 섞인 개였습니다. 갈색과 흰색 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개와 비슷했습니다. 별이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별이도 이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젊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별이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별이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별이는 1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강아지에서 어른개가 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개가 다 먹고 조재근 씨를 쳐다봅니다.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고맙다는 인사 같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 거니? 개는 대답하지 않지만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재근 씨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이상한 기분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입니다.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으며 계속 그게 생각이 납니다. 혹시 내일도 나타날까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공터의 개가 생각납니다. 그 맑은 눈동자가 계속 떠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별이를 잃던 날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사 가던 날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느라 정신없던 때였습니다. 문이 열린 틈에 별이가 뛰쳐나갔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때 별이는 12살이었습니다. 개로서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잃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마음 아플까 봐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개 앞에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음이 끌립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조재근 씨는 김밥 대신 작은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반찬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하니 개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재근 씨를 보자 꼬리를 흔듭니다. 보았구나.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합니다. 개는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제보다 경계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밥을 나눠주며 자세히 관찰합니다. 목걸이는 없습니다. 털은 깔끔하지만 약간 마른 것 같습니다. 길에서 사는 개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야생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한때는 집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나 보구나. 개는 조재근 씨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 모습이 또 별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개가 다 먹고 조재근 씨 옆에 앉습니다. 처음으로 몸을 기댑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집니다. 내가 별이니? 작은 소리로 물어봅니다. 개는 조재근 씨를 올려다봅니다. 맑은 눈동자가 무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별이라면 이미 2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가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개는 분명 다른 개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만나기 시작합니다. 개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조재근 씨도 매일 무언가 가져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는 점점 친근해집니다. 조재근 씨가 부르면 다가오고 쓰다듬어주면 기뻐합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공터에 가니 개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털이 모두 젖어 있습니다. 이리 와. 조재근 씨가 우산을 펼칩니다. 개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함께 우산 아래 서서 비를 기다립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가 그치자 개는 몸을 털며 조재근 씨를 봅니다. 고맙다는 인사처럼 꼬리를 흔듭니다. 내일도 올 거지. 개는 한참 그 자리에 머물다가 천천히 숲으로 돌아갑니다. 뒷모습을 보며 조재근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어린 별이가 나타나 꼬리를 흔듭니다. 조재근 씨를 보며 반갑다고 짖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눈가가 촉촉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너무 정이 들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조재근 씨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할 때도 가끔 혼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웃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조재근 씨는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별일은 없는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 덕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가 온 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날 그 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조재근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개와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조재근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다 먹고 바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한참을 머물며 조재근 씨 곁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은 조재근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숨어서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꼬리를 흔듭니다. 어느 날 조재근 씨가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그래도 일은 나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공터로 갔습니다. 개가 평소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재근 씨의 상태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더 가까이 와서 몸을 기댔습니다. 아프니? 개는 조재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개도 함께 따라올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며칠 후 몸이 나았습니다. 공터에 가니 개가 조금 말라 보였습니다. 조재근 씨가 아파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미안하다.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개는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조재근 씨는 개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너도 외로운가 보구나. 조재근 씨가 속삭였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를 돌아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어디서 왔을까?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 왜 혼자 다닐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원래 집이 있니? 물론 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이 개도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재근 씨가 청소를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공터로 가니 개가 바로 눈치챘습니다. 조재근 씨의 무릎 근처에서 킁킁거리며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개는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웃들이 조재근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잠깐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편의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시는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조재근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 덕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개 키우세요? 개밥을 자주 사시는 것 같던데. 조재근 씨는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개를 위한 음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가끔 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사료를 주세요. 사람 음식보다 개 전용 음식이 더 좋거든요. 그날부터 조재근 씨는 개 사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개는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조재근 씨는 용기를 내어 동물병원에 가봤습니다. 개의 특징을 설명하며 물어봤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간 크기 개인데 혹시 이런 개가 병원에 온 적 있나요? 주의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개는 많아요. 혹시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조재근 씨는 개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귀 모양, 꼬리 모양, 걷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아, 혹시 오른쪽 귀에 작은 흉터가 있는 개인가요? 조재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알아요. 몇 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보호소에서 나온 개였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주의사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름은 없었고요. 나이는 당시에 2살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5살 정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개였습니다. 입양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기록이 있네요.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재근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개도 여러 번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보호소에도 없고 주인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조재근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구나. 혼자이고 외롭고 상처가 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개를 정말로 돌보고 싶다고, 함께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잃을까봐, 다시 아플까봐 무서웠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나서 일이 생겼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는 어디서 비를 피할까? 혼자서 견딜 수 있을까? 태풍이 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조재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우산을 들고 공터로 갔습니다. 개가 나무 아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리 와. 조재근 씨가 부르자 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 조재근 씨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개는 조재근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와 함께 집에 들어간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조재근 씨도 개도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개는 현관 근처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들어와. 조재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개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수건으로 개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개는 가만히 있으며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젖은 털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개는 거실 한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조재근 씨는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자꾸 걱정이 되어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개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재근 씨가 일어나니 개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고 싶니? 문을 열어주자 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조재근 씨를 기다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공터로 가니 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걔의 눈빛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재근 씨를 보는 시선에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걔는 낮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밤에는 조재근 씨의 집에서 잤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걔는 점점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부엌, 화장실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조재근 씨도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걔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걔가 반겨주었습니다. 혼자 있던 집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걔의 발소리, 숨소리, 움직임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웃들도 걔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파트 앞에서 걔를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쁜 개네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조재근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키운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았습니다.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6달이 되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잘 먹고 잘 잤습니다. 조재근 씨와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조재근 씨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왔습니다. 여러 이름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자꾸 별이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키우던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개는 조재근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전 개와 같은 이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개도 조재근 씨에게는 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별아. 처음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개는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개는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조재근 씨도 퇴근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 발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조재근 씨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심심하니 조재근 씨가 물으면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개는 눈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코로 눈을 킁킁거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조재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개가 온 후부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6살이 된 개는 한창 나이였습니다.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장난도 쳤습니다. 하지만 조재근 씨는 가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의 수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개가 다가와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조재근 씨와 개를 한 쌍으로 봤습니다. 둘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짝이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조재근 씨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잘 어울리는 짝이었습니다.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상처가 있었고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에게 따뜻한 집을 주었습니다. 이제 조재근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개는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습니다. 산책할 때 자주 멈춰 서서 쉬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천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재근 씨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주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에요. 잘 돌보고 계시네요. 조재근 씨는 안심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개는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난로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사주었습니다. 개는 그 담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개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보다는 조용해졌습니다. 뛰어다니기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재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9이 된 그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개와 함께 천천히 걷는 산책이 좋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공터로 산책을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숨을 쉬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조재근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 개는 눈을 뜨고 조재근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개는 8살이 되었습니다. 털에 흰색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얼굴 주변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걸음도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재근 씨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개가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재근 씨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주의사의 말에 조재근 씨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슬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개를 더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더 자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의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더 자주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조용히 쉬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개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아직 괜찮지?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개는 9살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개의 기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매우 천천히 걸었고 자주 쉬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공터의 벤치는 둘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곳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재근 씨는 깨달았습니다. 개가 별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개는 조재근 씨에게 새로운 별이 되어 주었습니다. 외로운 밤하늘에 빛을 가져다 준 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개와 함께 지낸 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개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견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쉬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재근 씨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재근 씨도 일흔이 되었습니다. 개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공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조재근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둘을 비춰주었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바람에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개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싶어. 조재근 씨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개가 고개를 들어 조재근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갈까? 조재근 씨가 물었습니다. 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둘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둘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개는 11살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잠을 잤습니다. 조재근 씨는 개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함께 우산을 썼던 날, 집에 들어온 첫날.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개는 여전히 조재근 씨와 함께였습니다.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산책을 했습니다. 공터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말은 없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개는 평소처럼 조재근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 조재근 씨가 속삭였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재근 씨에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개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조재근 씨 곁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재근 씨는 개를 공터에 묻어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말입니다. 작은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남겼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를 평생 기억할게. 며칠 후 조재근 씨는 다시 공터를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재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가 별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재근 씨의 얼굴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조재근 씨도 그 아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조재근 씨에게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말입니다.